안녕하십니까. 국가산청 국릉족본부 국릉서비스계획과장 김웅년입니다. 우리 궁궐과 왕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릉유적본부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가 함께하는 첫걸음에 자리해 주신 글로벌 국릉 홍보대사 여러분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국릉유적본부가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 조선의 궁궐에 대한 소개와 우리가 지키고 확산해야 할 궁궐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궁궐은 국왕과 관리들이 나란 일을 하고 왕실 가족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1392년에 건국한 조선은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삼아 정치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모든 통치를 유교적 예법을 기초로 한 나라입니다. 궁궐의 건축도 유교 경전인 주례의 예에 따라 건물의 구성과 배치를 정하였으며 1395년 경복궁을 시작으로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여러 궁궐을 지었습니다. 먼저 경복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은 1392년 조선 건국 후인 1395년에 지어진 궁궐로 궁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법궁입니다. 지금의 북악산인 백악산 아래의 터를 잡아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 조선의 관청들이 있던 육저거리가 있어 경복궁이 바로 수도 한양의 중심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이곳에서 세종의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복궁의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궁궐 내부는 크게 외전과 내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전은 왕이 공식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정무를 행하고 행사 등을 치르는 공간이며, 내전은 왕의 일상적인 업무나 학문 수양, 왕실 가족 및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경복궁의 경우 외전으로는 국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적인 행사를 하던 근정전, 커다란 연회를 베풀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경유류가 있으며, 내전으로는 국왕의 일상 업무 공간인 사정전, 그리고 국왕의 생활 공간인 강령전,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 등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다양한 건물들을 지으며 확장과 중건이 거듭되었으나 경복궁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경복궁의 훼손과 복원의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은 불에 타 270여 년간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역할은 주로 창덕궁이 대신하게 됩니다. 고종이 국왕으로 있던 1867년이 돼서야 경복궁은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국왕과 관리들이 업무를 보던 권례각사, 왕실 가족들과 궁궐을 관리하는 궁인들이 생활하고 휴식을 취하던 공간 등 500여 동의 건물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경복궁은 90% 이상의 정각이 헐릴 정도로 크게 훼손이 됩니다. 1915년 일제가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하면서 경복궁의 많은 정각들을 철거하고 행사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근정전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고 광화문은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폭격의 피해를 당한 경복궁은 형체를 알기 어렵게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 경복궁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68년
광화문은 다시 경복궁 정문 자리로 옮겨 복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화문의 중심축을 조선 총독부 청사에 맞추어 옮겨 짓게 되어 근정전과 축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경복궁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1990년대부터 발굴과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경복궁 복원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긍정전을 가로막고 있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국왕의 거처인 강령전과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을 복원하였고 세자의 거처인 동궁일원도 복원하였습니다. 광화문의 중심도 다시 근정전과 맞추어 복원하였고 제가 지금 있는 건물인 흥복전도 2018년에 복원한 정각입니다. 2023년에는 광화문 월대를 다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국립무적본부는 2045년까지 경복궁을 복원하여 본 모습을 되찾고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가치를 역사의 길이 남기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덕궁은 1405년 경복궁의 이궁으로 창건되었습니다. 이궁이란 국왕이 법궁 위에 별도로 지어 이용하는 궁궐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의 궁궐들이 모두 불탄 후 가장 먼저 재건된 궁궐이 창덕궁이며 경복궁이 다시 복원되기 전까지 법궁 역할을 하였습니다. 넓은 터에 지은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북한산 자락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장 한국적인 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 창덕궁의 후원은 휴식과 산책 공간으로 왕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은 창덕궁의 주요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에 근정전이 있다면 창덕궁에는 인정전이 있습니다. 국왕의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의 접견 등 나라의 공식 행사를 인정전에서 치렀습니다. 1908년에는 인정전 내부를 고치면서 전등, 유리창, 커튼이 새로 설치되고 실내 바닥이 전돌에서 마루로 바뀌는 등 근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창덕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흑색 기와가 아닌 청기와를 얹은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선정전입니다. 국왕이 평소에 나랏일을 하던 편전으로 사용하였고 국가의 장례가 있을 때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희정당과 대조전은 국왕과 왕비가 평소에 머물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선정전이 편전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국왕은 희정당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의 희정당과 대조전은 화재로 1920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이때 카펫과 샹들리에 등 서양식 장식과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희정당은 순종 황제의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개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창호 문양이 아름다운 낙선제 일원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 가족인 순정왕후와 의민 황태자비, 조선의 26대 고종 황제의 고명딸인 덕혜옹주가 생활하다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이 외에도 궁궐 내에 세운 관청인 권례각사, 역대 왕이 초상화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세자가 공부하던 성정각 등 다양한 정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창경궁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창경궁 자리는 1418년에 세종이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 성종이 1483년에 3명의 대비를 위해 수강궁을 크게 확장하면서 궁 이름을 창경궁이라 하였습니다. 창경궁의 정문, 홍화문과 정전, 명정전은 일반적인 궁궐의 정문과 정전이 남향인 것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게 지어졌습니다. 또한 정문과 정전의 규모가 다른 궁궐에 비해 작은데 이는 창경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정무를 위한 공간보다 왕실 가족들이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붙어 있는데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두 궁궐을 함께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왕실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불탄 궁궐을 다시 중건하고 조선 후기 창덕궁과 더불어 정무 공간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창경궁 역시 일제 강점기에 크게 훼손되는데 그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907년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순정을 황위에 오르게 한 후 창경궁 안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창경궁에 있는 대온실도 1909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이 온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입니다. 1911년 일제에 의해 창경궁 이름을 창경원으로 격화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궁궐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강복 후 1983년 다시 창경궁으로 명칭을 회복하고 동물원을 이전하여 본래 모습을 되찾는 보건공사가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덕수궁 자리는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곳이자 월산대군의 후손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한양의 궁궐이 모두 불에 타자 1593년에 임시 궁궐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습니다. 1611년에는 경운궁으로 이름을 짓고 정식 궁궐이 되었다가 창덕궁이 중건되면서 다시 별궁이 되었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1897년부터 덕수궁을 대한제국 황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황궁의 격에 맞게 규모를 확장하고 궁 안에는 돌로 건축된 서양식 건축물인 석조전을 지으면서 덕수궁은 동서양 건축이 공존하는 궁궐이 되었습니다. 1907년에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궁의 이름을 덕수궁으로 변경합니다. 덕수는 오래도록 장수하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종은 승하하는 1919년까지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고종이 승하한 이후 덕수궁의 규모는 크게 축소되고 많은 건축물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창경궁처럼 공원화가 되어 궁궐로서의 면모도 잃게 되었습니다. 덕수궁 또한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복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수궁에 세워진 서양식 건축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에 완성된 석조전은 대한제국 대표적 서양식 건물로 1층에는 접견실과 대식당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고 2층에는 황실 가족의 침실과 서재 등 생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내부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2009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2014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황제의 서재로 지어진 중명전은 덕수궁 담장 밖에 있어 별궁처럼 사용되었으며 1904년
덕수궁 화재 이후 고종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에서 활용하다가 2009년 보건공사를 하여 2010년부터 전시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돈덕전은 고종즉위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지은 건물로 1907년 순정이 황제 즉위식을 한 곳입니다. 고종 승하 후 방치되었다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20년대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2019년 보건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준공 후 2023년 9월에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역사와 공간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당시 국가 최고의 정치,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왕가, 왕실 가족,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생활하던 조선시대 대표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궁궐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자연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이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알려진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훼손된 궁궐 원형을 복원하고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궁궐을 연구하며 정각을 다시 세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국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궁궐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계승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을 방문하여 전문 해설사와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궁궐에 대한 지식을 쌓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